제가 왜 이 아파트를 선정했냐면요, 이게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대형 평수 아파트가 2회나 떨어졌다는 게 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할 때는 건물분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비사업자로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비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양도세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70%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도 안 내면서 부가가치세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동네 부자 흑도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고천읍 향산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에 왔습니다. 동탄에 사는데 이 먼 김포까지 온 이유는요, 이 아파트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요? 네? 얼마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2025년도인데 2024 타경이네. 2024 타경 50375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 향산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입니다. 대지권은 미등기이지만 감정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기준으로 31.15평이고 공급평수 기준으로 40평입니다.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가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서 건물하고 대지권을 갖고 있는데 대지권을 아직 갖고 오지 않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과거에 LH에서 분양을 해서 힐스테이트가 시공을 한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분양 대금이 미납된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감정가는 7억 3,600만 원이고 지금 무려 2회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3억 6,064만 원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근데 지금 임차인 현황이 중요한데요. 임차 보증금이 무려 5억 5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매 물건 보면 대학로 포기 물건 막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물건은 아니고 임차인이 허그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거죠. 등기부등본 사항을 보면요, 이게 엄청 많네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엄청 많은데 대부 업체가 임의 경매로 넘긴 물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1순위로 허그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 2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부 법인에서 받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5억 5천 이상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5억 5천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무익여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매 자체가 취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하면 5억 5천 넘겨서 쓰면 앞에 선순위 금액 배당 받아가고 그 대부업체가 단 1원이라도 받아가면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경매 물건은 209동이긴 한데 지금 여기가 207동이거든요. 207동은 이쪽이 다 트여 있긴 해서 햇빛이 엄청 들어오긴 하네요, 이게. 제가 이 물건을 사실 선정한 이유는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시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입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0년 준공이고 1942세대 대단지입니다. 보통 한 1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사실 단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거래도 잘 되고 그만큼 황금성이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하고 관리비 측면에서 특히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하고 2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김포 고천 쪽에서도 메인 입지에서는 살짝 좀 벗어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향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초품화, 중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철 역세권은 아니긴 합니다. 단지 앞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김포공항 및 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서울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풍무역하고 이쪽까지는 자차로는 한 5분이면 충분히 오고 버스로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앞에 전철역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마을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면 교통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현아라고 하죠. 김포 현대 아울렛 자차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위치고요. 아파트 주변은 보면 1단지, 2단지만 있고 주변이 허벌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변에 상업시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풍무역 쪽까지만 가면 트레이드스도 있고 상가도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만 차량이나 버스로 이동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아파트를 선정했냐면요, 이게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대형 평수 아파트가 2회나 떨어졌다는 게 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 40평 기준으로 A타입도 있고 T1, T2, B타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A타입 기준으로 보면 2025년
5월에 7억 6,600만 원에 거래됐고 2024년 3월에 7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KB 시세가 평균가가 7억 6,500이고요.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1,000부터 뭐 7억 후반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KB 시세, 실거래, 그리고 네이버 호가 이 세 개를 봤을 때 7억 1,000 정도로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따가 부동산에 가서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긴 할 건데요. 그래도 한 7억 정도 되는 게 지금 무려 3억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이게 시세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해서 이 물건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규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 김포는 사실 규제 지역은 아니에요. 대출이나 뭐 비교적 자유롭긴 한데 매매 사업자를 내서 이 대형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회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 매매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할 때는 건물분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비사업자로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비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양도세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70%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도 안 내면서 부가가치세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동네 부자 흑도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선순위 근저당 바로 앞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억 5천만 원을 먼저 배당 받아가고 1순위 근저당권자가 땡땡 대부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실제로 높게 쓰면 실제적인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땡땡 대부에서 채권 금액이 2억 7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전회차로 낙찰을 거의 받는다고 해도 이 대부업체는 거의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 5억 5천이고 채권을 5천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입 원가는 얼마가 돼요? 6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채권액이 2억 7천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은 우리가 7억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시세 차익이 거의 없죠. 표면적으로는 7억에 낙찰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7억에 판다고 하면 양도세도 안 내고 부가가치세도 안 내면서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채권을 5천에 사서 1억 5천을 배당 받는 구조니까 사후로 다시 배당 이익을 먼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실투자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7억에 낙찰 받으면 보통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0%가 나오고요. 수도권이면서 비규제 지역이니까 매매 사업자 대출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반 사업자 대출은 아직도 매매 잔금으로 우회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낙찰가의 한 80에서 90%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에 만약에 90%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 금액이 6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입 원가가 얼마예요? 5억 5천에서 5천이면 6억이잖아요. 취득세랑 인테리어 이런 각종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한 3천만 원은 플러스 피가 된다는 거죠.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이 땡땡 대부를 만나러 제가 갔습니다. 채권을 달라고 협상을 했고 처음에 제가 3천만 원으로 협상을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간격을 좀 좁혀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잘 되면 피디님 이거 할래요?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협상 잘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구독해야 되는 거죠? 동네 부자 흑도 채널을 구독해서 계속 나를 따라와. 일단 대략적인 시세는 확인했는데 부동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한 얼마 정도라고 보면 돼요, 시세를? 6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09동이 102 B타입인 거 같거든요. B타입이에요. A타입보단 조금 빠지죠. 장단점이 있는데요. A가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네. B는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해요. 거실이 양창으로 나왔어요. 꾸미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에 중간에 기둥이 하나 들어가요. 그 기둥 때문에 어른들은 싫어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또 그 기둥을 이용하시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해요. 사장님 혹시 209동은 좀 어때요? 선호도가? 한강이 저 끝쪽 라인에서만 보여요. 주방이나 사선방에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강이 잘 보이긴 해요. 이게 나와 있는 건 5층이긴 한데 5층도 거의 참긴 해요. 막 내려다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장님 209동이니까 5층이긴 한데 그래도 뭐 사장님 보시는 가격은 한 어때요? 작은 석수는 잘 되고 있지만 큰 석수는 조금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한 6억 5천 정도면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40평은 전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맡았을 때 뭐 4억 2천, 4억
막 3천 이랬는데 1년 네. 사이에 지금 5억이 넘어가거든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아, 부동산 갔다 왔는데 이게 장점하고 단점이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게 전용 면적만 보니까 이게 A타입인지 B타입인지 정확하게 좀 제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B타입이어가지고 이제 판상형은 아닙니다. 양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일반적으로는 A타입 판상형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B타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209동이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완만한 한강 뷰가 보이는 동이라서 이 위쪽 동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현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세는 한 7억 정도 되고 뭐 조금 보수적으로 6억대 후반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는 한 6억 5천 정도로 본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사용 승인이 2020년이기 때문에 수리를 막 엄청나게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다만 집집마다 험하게 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도배 장판 정도로만 하면 새 집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기가 막힌 게 작년까지는 전세 시세가 한 4억 정도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40평 전세가 거의 5억까지 올라갔어요. 낙찰을 받고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뭐 내 돈 거의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순위로 이제 5억을 세팅하고 이제 등기치고 이후에 후순위로 사업자 대출을 받더라도 KB 시세가 7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80% 한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5억을 빼게 되면 1억 1,200만 원을 사업자 대출로 추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가를 한 5억 5천 이상은 써야 되겠지만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플러스 P로 내 돈을 회수하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핵심은 어떻게든 대부업체랑 협상을 해가지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투자금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뭐 좀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피디님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직접 이렇게 임장 다니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MPL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계속 이 동네 부자 흑도 구독하면서 추후에 또 채권 그 영상까지 기대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건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부자 흑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